아직도 여기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여기는 블루오션. 유튜브는? 완전 레드오션. 진짜 힘들어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76만 명. 예. 그 의사분들 세 분. 네,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큰 채널에서 오셨어요. 아유. 더 큰 채널에 왔는데. 예,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오신 내용은 뭐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뭐 의사란 직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요즘에 꽤 짭짤한 부업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단 뭐 어떤 거 하고 계신데요? 그 웹소설이라고 사실 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웹소설. 네, 웹소설. 저는 사실 웹소설이라고 하면 그 어린 시절 이렇게 해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설이라든가 이게 사실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웹에서 많이 보는 소설 아니었나? 불법이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저의 교수님도 제가 웹소설 쓴다고 하니까 너 그쪽에? 너 야한 거 쓰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보셨던 뭐 드래곤 라자나 네. 뭐 영웅문이나 이런 판타지 소설, 무협지와 같은 장르 소설이 웹을 통해서 연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금 부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본업이 됐죠. 그게 이제 본업입니다. 올 본업은 의사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는 잠깐 쉬고 있어요. 아니, 작가로서 올인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더 높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그럴 텐데 네.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임계가 넘어가면서 작가로서의 수입이 의사 수입을 넘어간 것도 있고 네. 또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의사로서 뭐 내가 뭘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보다 작가로서 뭘 더 써보고 싶다 이런 게 더 많아져가지고 네.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의사라는 탄탄한 사자 직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자 근데 직업.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 바깥에서 봤을 때 뭐 의사 직업보다 막 좋게 볼 수 있는 직업 쪽은 좀 아니긴 한데.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전업 작가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계획을 세우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나는 여기까지만 진료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작가를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작가 일도 하고 의사 일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계속 하기가.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의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자 직업이고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멈췄다가 갈 수 있어요. 이 면허증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계속해서 신작이 쏟아지고 트렌드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잠시 멈추면은 영영 그냥 못 돌아올 수가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선 한번 작가의 올인 한번 해볼까? 의사를 잠깐 멈추고 작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직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자신의 가치관과 뭐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목이 마른데? 자, 그럼 의사로서 받는 그 과거의 연봉과 비교했을 때 과거 연봉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비교 정도 되는 수익 지금 지금요? 자산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 버는지. 지금은 사실 그 전에 뭐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랑은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시점이랑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개원을 한다 그러면 그걸로도 사실 닫기는 어려워요. 지금. 진짜요? 웹소설 시장이 그렇게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나 그렇듯이 평균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 작품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전제 하에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웹소설 시장에 그 전체 그 매출액이라 할까요? 뭐 전망 그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16년 말입니다. 2016년 말.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전체 웹소설 매출이 400억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21년 통계를 보면은 1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25배 이상 신작을 한 건데 그만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천장에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직업으로서 사람들이 좀 안정성을 가지려면 수익이 어느 정도는 조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 정도 벌면 전업으로 좀 가도 되는 걸까요?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겸업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전업으로 넘어갈 타이밍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럼 나 전업하면 얼마가 벌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다 케바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올해 이만큼 벌면 좋겠다. 예를 들어 300만 원 벌면 좋겠다. 5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거 한 3배가 됐을 때. 왜냐면 작가라는 직업이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이번 작품이 잘 됐다고 해서 다음 작품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나름 웹소설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은 기성 작가지만 다음 작을 내기 전에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다음 작이 잘 될까? 특히 자기 복제를 피하기 위해서 좀 다른 스타일의 글을 시도한다면 잘 되면 평가가 더 좋겠지만 안 되면 되게 냉정하게 확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작품을 낼 때마다 신장 개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한 수입의 최소한 3배는 벌 때, 왜냐면 되게 초조해져요. 전업 작가가 되면. 이거에만 올인하게 되니까. 거의 불안정한 만큼 내 마음도 불안정해지죠. 그쵸. 안 되면 막 초조해지고 글도 안 나오고 맞아. 마음이 서둘러가지고 설득력 없는 글을 쓰게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그 다음에 구독자 76만 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웹소설 작가. 근데 부업으로 유튜브보다 웹소설을 좀 더 추천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통 유튜브는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사실. 유튜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웹소설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는 일단 영상이잖아요. 일단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영상 편집한다는 게 생각보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미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닥터 프렌즈라는 채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의사가 유튜브스럽게 하는 채널이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이쪽도 어렵고 뭐 변호사도 어렵고 김작가 TV 같은 인터뷰도 김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만 해도 인터뷰 채널이 진짜 몇 개 없었거든요.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면은 하위 호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김작가 TV 이제 출연하신 분들도 유튜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 콘텐츠 하시다가도 여기 와서 인터뷰로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다 인터뷰로 돌아서. 이게 또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는 들어가는 품이나 이런 거에 대비 너무 리스크가 높고 되기도 어렵고 바늘구멍 뚫기인데 웹소설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각 매체 중에 제일 품이 적게 들어요. 만화 그리는데 시간 안 들이고 영상보다 품이 적고 글만 쓰면 되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더 적고 그리고 좀 여러 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본명이나 얼굴이 아닌 필명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가 한산이가 쓰고 계시고 처음 쓸 때는 아무도 몰랐죠. 지금은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한산이가 이낙준이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들이 있다. 작가님 대표 작품 뭐가 있어요? 저는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랑 AI 닥터 2개가 제 대표작입니다. 그럼 그 2개 작품은 혹시 지금까지 웹소설은 총 조회수로 봐야 되나요? 그쵸? 총 조회수로 봐야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둘 다 한 3천만 이상씩 조회수가 나와서 둘이 합치면 6천만? 6,400만? 그럼 그 정도면 웹소설 작가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불릴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그냥 굳이 친다면 겸손을 좀 빼고 어느 정도 웹소설 작가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될까요? 이게 웹소설 작가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당연히 유효연재를 해봤고 한 3질 이상 썼고 이런 사람을 이제 기성작가라고 하거든요. 기성작가 중에서 저는 한 1%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퍼센트 안에 정도 들어야지 웹소설 작가로서 좀 먹고 살 수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를 제가 보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알고 지내는 작가들을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시작한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겸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 15% 안에는 들어야 전업으로서 계속 작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긴 하네요. 그 시장에 우리 오프라인의 단행본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에 4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할 수 없으면 사실상 작가로서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4만 부 정도 판매하는 작가가 되는 사람은 사실 1% 될까?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워낙 책을 안 보니까 손에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좀 기성 작가로서의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출판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이 나왔다. 엄청나죠. 그러면 이 내용이랑 관계없이 처음에 일단 쭉 팔리잖아요. 맞아. 웹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작가지만 한산이가 신작이 나왔다. 네. 무료본은 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 안 팔려요, 그러면. 아예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시장의 그 파일을 네. 되게 이분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수입의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여기가 뚱뚱해요. 가운데가 좀 뚱뚱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도 되게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렇죠. 조회수를 알고리즘이 타는 사람들이 싹 가져가는데 네네.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여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중산층이 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에서 아웃스탠딩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보고 나면 아 이거 비슷한 거 없나? 그러면 그거보다 성적이 떨어져도 비슷한 장르가 있으면 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다 같이 좀 수혜를 받는 느낌? 네.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럼 우리가 웹소설이라고 하면 웹툰도 같이 떠오를 텐데 이 웹소설이 지금 1조 정도 시장이라 했잖아요. 아, 예. 지금 혹시 웹툰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규모가 되나요? 웹툰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한 웹툰이 20년 전에 가졌던 위상을 지금 웹소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 매출 금액 자체는 비슷합니다, 지금. 웹툰이랑 웹소설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1조에서 왔다 갔다. 네. 둘이. 아직은 웹소설이 약간 밑에 있긴 한데 거의 따라왔어요, 턱밑까지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봐도 웹툰 보는 사람은 많은데 웹소설은 그렇게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게 비슷할 수 있죠? 이게 저는 독자층의 차이도 있고 네. 애초에 시장 형성이 된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 일단 선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플랫폼이 주도했던 시장이고 그래서 무료로 그러니까 네이버에 트래픽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고 맞아. 이거를 팔아서 뭔가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는 처음에는. 처음에 웹툰 올라오면 계속 무료고 미리 네. 보기만 돈 내야 되잖아요. 사실 미리 보기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원고료에 이제 조회수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다였다가 네. 미리 보기가 생긴 거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웹툰은 태생적으로 무료였다가 조금씩 유료를 붙여나가는 느낌이라면 웹소설은 처음부터 1권 분량만 무료고 네. 그 이후로는 편당 100원, 그래서 권당 2,500원으로 그냥 유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료가 기본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되게 많아요. 웹툰은 일주일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매일 나오잖아요. 아 매일 나와요? 매일 연재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웹툰은 미리 보기에 200원, 네, 맞아. 한 주에 200원, 여기는 한 주에 700원. 근데 여기는 다 유료야. 그러니까 독자 수가 적어도 매출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웹툰은 매주 한 맛이 나오는데 왜 웹소설은 매일 나와요? 일단 저는 이것도 웹소설 작가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림은 일종의 노가다적인 성격이 많아요. 웹툰 그림이 있지. 네, 너무 빡세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도 그림을 그리기가 일단 힘들어요. 시간이 무조건 물리적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원작을 제공하고 이제 웹툰화가 2개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이랑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작업하는 걸 봤는데 와 글로는 한 문장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네. 아 이거는 품이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드는구나. 글은 아무래도 더 빨리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이 계속 따라오기가 더 아무래도 유리하죠. 잊혀질 시간이 좀 적으니까. 그러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나도 웹소설 작가 좀 돼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니까 네네. 우리가 유튜브는 조회수 수익이 사실은 이게 채널별로 다 다르지만 그쵸. 뭐 조회수 1회당 1원이라는 이런 약간 편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크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볼 크지 수 않죠, 있잖아요. 차이가. 웹소설은요. 조회수 1회당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하면 되나요? 대략.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때 100원을 내야 됩니다. 네. 독자는. 근데 그러면 플랫폼마다 조금 달라요. 수수료가. 뭐 네이버는 30%를 떼가고 네네. 카카오는 45%인가를 떼고 요거만 떼고 작가가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 플랫폼은 중간에 유통사 매니지먼트를 끼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뗍니다. 여기서도 한 30%, 20%를 떼요. 작가한테 넘어오는 건 이제 떼고 그래서 보통 한 절반? 50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풀 때 이제 좀 허수의 다운로드가 늘긴 해요. 사람들을 더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일주일은 이 작품 100화까지 무료다. 근데 뒤에 막 400화가 더 있어. 그럼 작가도 이득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유인을 한다든지. 약간 프로모션 같은 거죠. 네,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무료로 푼다. 근데 1000화야. 그럼 1000일 동안 못 따라가잖아요. 1000일여도 아니고. 네. 푸다가 궁금하면 결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계속 유인을 하죠.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의 새로운 부업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저도 약간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아유, 게다가 글을 다뤄봤던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게 스케일업이 되게 잘 되는
지금은 사실 단행본 책 내서 먹고 사는 게 참 힘든데 여기는 조금 그쵸. 보상을 제대로 쉽지 않죠. 근데 여기는 지금 5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수요가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제가 그렇게 작가로서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그냥 단지 메디컬물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수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급이 못 따라잡았어요. 아직도 여기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여기는 블루오션. 유튜브는? 완전 레드오션이죠. 진짜 힘들어요. 많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더 오래 하죠. 유튜브는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실 품이 많이 들죠. 네,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 사실 우리 지금만 해도 여기에 뭐 스튜디오에 흡음판에 카메라에 마이크에 그렇죠. 이런 비용적인 것 말고도 내 영상마다 또 계속 아이디어를 짜야 되고. 근데 작품은 어찌됐건 하나가 반열에 올라가면 걔를 완결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거기서 너무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죠. 자, 그럼 웹소설 작가로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웹소설의 신이라는 요 책 출간하셨죠. 요 책이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이 웹소설 작가로서 좀 되고 싶을 때 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잘 팔리는 소설의 특징이랑 조금 주변에 보셨을 때 성공한 작가 특징은 좀 뭐라 보세요? 일단 성공한 작가는 너무 많이 봐요, 뭘. 인풋을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웹소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소설을 좋아해요. 그런 작가들은 웹소설을 많이 보고 장르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뭐 드라마 아니면 다른 일반 소설들 또는 다큐멘터리, 인문서적 이런 걸로 계속 인풋을 쌓아요. 쌓인 게 있어야 내가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게 매일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소모 속도가 사실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채우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러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좀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죠.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이 쓰는 소설의 특징은 저도 단톡방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작가들이 제일 많이 공유하는 건 지금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을 되게 많이 공유하고 이거 왜 뜬 것 같아? 분석하는군요. 이거 되게 잘 쓴 것 같다. 근데 나는 재밌는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땐 여기선 재미 포인트가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사이다를 변주를 줘서 줬는데 옛날이랑 문법은 비슷합니다. 일단 장르 문학은 답답하면 안 돼요. 현실도 답답한데 웹소설을 보통 출퇴근 시간에 보거나 자기 전에 보거나 좀 이제 릴렉스를 하려고 보는 건데 계속 주인공 고생하고 막 세계관이 망가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기가. 그렇죠. 그런 게 명작이 될 수는 있는데 많이 팔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다를 일단 줘야 돼. 근데 그 사이다를 주는 방식의 변주가 조금 더 은밀하다든지 조금 더 세련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캐릭터 조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작품들이 잘 됩니다.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뭔가 영웅적인 뭔가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드라마나 웹툰도 주인공들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권성징악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있었고 그 주인공은 되게 정의롭고 이타적이고 웹소설은 잘 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좀 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독자들한테 공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답답하지 않은데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나한테 방해되는 사람을 죽여. 이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품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참아주고 있어.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 사이를 찾아서 균형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작품들이 잘 되죠. 딱 그 캐릭터겠네요. 영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그쵸, 아이언맨 사랑받는 이유. 되게 조용히 잘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나빠. 근데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대의 자체는 공감이 되니까 어찌됐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죠. 근데 이 웹소설을 매일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루에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어떤 작가님은 정말 막 10시간씩 쓰기도 하고 일부러 물을 안 마셔요. 화장실을 안 가려고. 내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을 안 먹더라고요.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데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실 웹소설 작가 소양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휴재를 안 하는 것. 독자와의 약속은 1일 연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100원의 가치의 재미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점짜리 소설보다는 90점을 빨리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이 시간을 줄이는 거에 엄청 노력을 해왔어요.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해와서 처음에는 한 3-4시간씩 걸렸거든요. 한 편 쓰는데. 잠깐, 한 편은 어느 정도 분량인 거죠? 25편이 되면 책이 한 권이 됩니다. 요런 책 한 권 된다 말씀이시죠? 요거보다 조금 얇아요. 한글 파일로 하면은 공백 포함 한 5,000자 이상? 그게 한 편입니다. 워드로 몇 장 정도인 거죠? 한글 파일. 워드로 저희는 강제 개행을 하는데 모바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그냥 떼버려요. 문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 때 한 10장에서 11장? 붙이면은 한 6장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매일 이제 써야 되죠. 근데 그거 저는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쓰는데. 1시간에 6장을 쓴다고요? 네, 1시간에 한 편, 6장. 와. 그래서 하루에 오늘은 3편을 쓰고 왔고 아마 돌아가서 한 편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보통 3편에서 4편 정도. 잠깐만요. 하루에 한 편씩이면 주말에도 업로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면 7편인데 왜 오늘 하루에 3편, 4편을 써요? 이게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이제 쓰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7편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막 20편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쌓여요, 비축분이. 근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휴재할 가능성은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번 화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독자들이 좀 쎄한데 이랬을 때 그러면 다음화 전개를 좀 수정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쌓인 게 막 몇십 개가 있으면은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조회수를 보고도 뒤의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야 돼요? 네, 조금씩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불호인 캐릭터를 제가 창조하고 말았어요. 근데 얘가 계속 나와. 그러면 없애야겠죠. 그런 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럴 바에는 하나를 더 쓰자. 새 소설을 쓰자.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소설 3개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그리고 전 주말에는 집필 안 하거든요. 주 5일만 일하기 때문에 하루에 쓰는 개수를 좀 늘려놨죠. 글을 지금 되게 빨리 쓰는 거잖아요. 동료 다른 작가들보다. 예, 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기만한다고 막. 아니 그거는 빨리 쓰는 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글을 좀 더 잘 쓰기 때문에 내가 웹소설 작가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일반인들이 내가 뭐 독서 감상문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거나 책을 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도 정말 이 웹소설 작가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일단 본인의 유니크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웹소설을 읽어봤고 거기서 재미를 느꼈다. 그러면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좀 별명이 웹소설 전도사인데 써봐라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왜냐면 저도 뭐 처음부터 글을 쓰려고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얻어 걸려서 된 건데 잘 됐단 말이에요. 너도 해봐라. 너가 들어와서 글을 또 이런 장르로 잘 써주면은 우리의 파이가 늘어나고 너 시장이 더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계속 꼬셔가지고 몇 명이 썼어요, 실제로. 실제 몇 명 썼죠? 지금까지 근데 진짜 말을 안 듣긴 해요. 정말 많이 말했는데 한 3명 정도가 실제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 비율은? 2명이 지금 그래도 작가로서 어느 정도 타율 높네요. 예, 제가 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죠. 그 2분 중에 또 한 분은 친동생이라면서요? 예, 제 친동생. 지금도 같은 사무실에서 회계사라서 이제 감사를 나가서 지금은 되게 바쁜데 비시즌 때는 매일 나와서 옆에서 글 쓰죠. 아니 형과 동생이 의사와 회계사라는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인데 여기서도 성공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경험이 되게 유리해요. 회계사라는 직업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하는 경험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감사 나가면 재고 실수할 때 배도 타고 뭐도 하고 뭐 안에 있는 분식회계도 잡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디테일을 소설 속에 녹이면 되게 재미난 지점이 돼서 유리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좀 써보라고 하고 김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 운영한 노하우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남의 경험을 계속 뺏어왔으니까 뺏어왔다고요? 습득했으니까 그런 걸 토대로 글을 쓰면 되게 유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웹소설에 좀 잘 살릴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표 작품을 보면 중증 외상센터 골든 아워랑 AI 닥터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딱 누가 봐도 이게 의학적인 거를 바탕으로 이분이 그 경험을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좀 전문적인 분야가 없는 분이라면 좀 이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또 회사 업무도 되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회사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지만 공유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저 팀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근데 소설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오히려 작품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먹힐 수가 있어요. 저는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쪽에 유니크한 경험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고 그쪽은 조금 더 오히려 먹히는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인 소재로 나오는 소설도 많습니다. 이등병이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소설 속에서는 잘하겠죠. 이등병이 약간 선실을 비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소설도 많고 군대는 많이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토대로 사이다를 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좀 어떤 사람이 부업으로 웹소설 해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되게 추천을 해도 그리고 열의도 있어요. 심지어 읽었어. 근데 자기는 재밌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사실 되게 불리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읽는 재미를 모르겠는데 쓰면서 독자한테 재미를 주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장르물을 좀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들어가서 순위권에 있는 작품을 읽어봤는데 재밌네 이러면 첫 번째 커트라인을 넘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루에 한 2시간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내면 됩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라도 전 처음에 경업할 때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쓰고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올린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접하는 플랫폼은 네이버랑 카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기성 작가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보통 플랫폼에서는 신인 작가를 잘 안 뽑아요. 그래서 문피아라고 여기가 이제 등용문 같은 곳인데 여기는 지금 당장 그냥 아이디 만들고 글 올리면 됩니다. 아이디가 필명이 돼서 서재를 판다고 하는데 그냥 게시판 하나 생성해서 제목 정하고 1화 올리면 소설로 등록이 돼요. 무료 소설로. 거기서 이제 독자들이 붙으면 유료로 전환이 돼요? 내 거를 10,000명이 본다. 내 선택입니다. 유료로 하는 건. 거기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10,000명이면 보통 한 20~30%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2~3,000명이면 하루에 100원이니까 20~30만 원이잖아요. 매일. 이 정도면 대박인데 넘어가자. 내 선택입니다. 나는 그냥 유료하는 게 목표야. 하루에 몇천 원이어도 돼. 그건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문피아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좀 가는 분들이 많겠네요. 저도 그렇고 거의 저는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어찌됐건 무료 연재라는 정글 시스템을 좀 경험을 해보고 보통 신인 작가분들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 특별해. 이거는 무조건 터져. 그거를 조금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무료 연재에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해서 유튜브 그 내용 설명이나 댓글에 링크를 걸어야겠다. 김 작가의 신작 웹소설. 그러면 너무 유리해요. 유입은 될 거죠. 유입이 되죠. 초반에 그런 게 굉장한 힘이 되죠. 근데 귀신 같아서 독자들은 처음에 1화 보고 별론데 2화부터는 안 보니까 그냥 김 작가는 유튜브만 봐야겠다.